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채원입니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입니다. SEC가 리플에 대한 항소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9일 오늘 날짜로 SEC 내부에서 이 항소 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라고 하는데요. 벌금 납부 데드인은 9월 7일, 항소심 최종 데드라인은 10월 6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친리플 변호사인 빌 모건은 최근 이런 항소 관련한 내용으로 꽤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데요. SEC의 항소가 과연 이어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산타나가 리플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0.3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리플 가격 전망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서는 리플과 관련된 자료나 실시간 매매 등 단기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까지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무료로 자료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십니다.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좋아요 버튼이라도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리플의 SEC에 대한 항소 결정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분석가 미스터 후버는 SEC가 9월 금리 인하까지 항소를 보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SEC가 리플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크리스마스 시장 상황과 맞물렸던 것을 예로 들며 이번에도 시장 조건과 맞춘 타이밍을 고려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전 SEC 위원 제임스 페러는 리플의 항소심에서도 또다시 승리할 경우 SEC는 소송 비용과 이자 문제 등 재정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SEC는 오늘 29일 이번 사건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며, 즉 항소를 할지 말지 논의를 하겠다라는 거죠. 항소할 경우 25년까지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항소 결정 기한은 10월 6일 날짜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선거로 인한 행정부 변화 가능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리플 진영에서 쓴소리와 적절한 멘트를 섞어가며 XRP 홀더에 도움을 주고 있는 빌 모건 변호사가 이번에도 꽤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SEC가 항소할 것이라는 확신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고 있는데요. 만약 항소를 한다면 법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이 아닌 정치적인 요인이 가미된 항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법적인 상황만 따져본다면 SEC가 항소한다 한들 승산이 없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SEC가 제기한 증권성 소송에서 모두 패소를 기록했습니다. 리플 약식 판결에서 XRP의 2차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은 뒤로 바이낸스에서도 거래소를 통한 BNB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으며 동일한 판결이 나와줬죠. 크라켄 소송에서도 리플과 사건과 동일한 판결이 나와줬습니다. 이에 따라 빌 모건 역시 여기에 대해서 최근 크라켄 사건과 바이낸스 사건에서 토레스 판사의 접근 방식을 선호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크라켄 사건과 바이낸스 사건의 재판부는 사실상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인용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토레스 판결은 이랬습니다. 1차 판매, 즉 기간 대상으로 판매한 건은 하위 테스트 세 번째 요건을 충족한다. 즉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명확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노력에 따라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증권 판결을 내린 겁니다. 반면 2차 판매는 거래소를 통해 알고리즘으로 판매가 되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불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세 번째 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증권 판결을 받은 거죠. 리플 소송과 바이낸스 그리고 크라켄 소송을 통해서 거래소를 통한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준 겁니다. 여러 판례로 기록되고 있는 만큼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앞으로 더 많이 인용될 것으로 보고 법적으로는 완벽한 명확성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 모건 변호사가 말하는 요지는 정치적인 요인이 아니라면 무조건 항소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지만, 정치적인 요소가 가미된다면 항소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요인은 뭐죠? 바로 미 대선 이슈죠. 만약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갠슬러는 100%가량으로 해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EC가 걸었던 모든 암호화폐 소송이 취하되거나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하지만 반면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SEC 위원장 교체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갠슬러를 재무장관에 앉히겠다라는 루머까지 돌았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바이든의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라는 뜻으로 풀이되기도 합니다. 이에 여러 민주당 의원들은 재무장관 임명설에 일제히 부인을 했고요. 해리스 캠프의 수석 고문은 해리스는 암호화폐 성장을 돕는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즉 암호화폐 투심을 잃지 않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은 하나같이 진짜로 암호화폐를 지지한다면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암호화폐 적으로 간주되는 갠슬러의 해임을 요청한다면 암호화폐 지지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오늘 날짜 이 사건, 그러니까 항소 결정에 대한 SEC 내부에서 논의를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와주냐에 따라서 우리 리플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9월까지 보류 가능성이 있는 건 바로 미 대선에서 트럼프와 해리스의 박빙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면 갠슬러의 해임이 100% 확률로 결정이 나기 때문에 항소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해리스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진다면 그에 따른 항소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날짜 이 항소 관련한 논의 결정이 지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논의에 대한 속보가 나와주는 대로 바로바로 여러분들에게 자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항소 결정이 나와준다면 우리 리플의 가격은 급락을 하게 되겠죠. 해당 구간에서의 비중 조절과 다시 한번 저점에서의 추가 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이러한 속보와 관련된 내용 같이 공유를 드리면서 실시간 리플 대응 자료까지 발빠르게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무료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이라도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산타나가 리플이 하락 채널을 따라 움직여주며 추가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했습니다. 산타나는 직전 최고점을 연결한 선이 떨어지는 문제를 짚었는데요. 이는 각 가격 피크가 이전보다 낮아지는 현상이라며 3일간 XRP는 연속적인 약세를 보이며 하락 추세를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두 번의 연속적인 하락 후 상승한 날에도 결국 하락으로 마감한 것은 시장의 매도세가 강하다라는 신호로 해석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패턴은 XRP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음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현재 XRP는 0.5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약세장에서 다음 주요 지지선은 51달러, 41달러, 40달러로 예상되며 향후 XRP가 37달러에서 상봉 라인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암호화폐 분석가 밀키블 크립토는 XRP의 큰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2017년도 이후 XRP의 변동성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과거 큰 가격 움직임 이전에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XRP는 좁은 범위 내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볼린저 밴드가 수축해 강력한 추세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차트를 보시면 2017년도의 폭발적인 랠리의 움직임과 지금 유사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좁은 범위 내에서 지금 거래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폭발적인 랠리 전의 움직임과 유사하기 때문에 현재도 2017년도의 불장 랠리가 이제 임박했다라는 전망입니다. 지난 비트코인의 강세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했던 다크 디펜더 역시 헤이킨 RC 차트에서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했으며 이제 주요 저항선인 0.66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해당 라인을 돌파하게 된다면 지난 시간 여러 분석가들이 말하는 2017년도에 강세 랠리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리플의 급락의 움직임에도 리플의 차트에서는 강세 신호가 유지되고 있죠. 바로 여기 241선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움직임
움직임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급락할 때도 다시 끌어올려주면서 마감을 했고요. 어제 날짜로도 추가적인 하락이 만들어졌지만 다시 끌어올려주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날짜도 지금 241선을 지켜주는 움직임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 여기 아래로 받쳐주는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최근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주요 지지 심리선인 이 저항선 돌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도 고래 투자자들의 활동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24시간 동안 5천만 개 이상의 XRP 토큰이 고래 투자자들에 의해 매수됐다라고 전했는데요. 지난 8월 초에도 1억 개의 XRP 이상이 매집된 흔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 또한 대량의 이동 건수가 2건 발생했죠. 내부 거래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는 주식에서의 블록딜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대량의 물량을 다른 이에게 넘겨줄 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즉 세력들에 의해서 계속된 이 XRP 매집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움직임은 주요 투자자들이 잠재적인 랠리를 앞두고 포지셔닝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고래들의 거래는 종종 주요 시장의 움직임에 앞서서 발생하며 이번 자본 유입 역시 XRP의 가격 돌파 가능성을 암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폭발적인 랠리 전에 고래 활동들이 지금 증가한다라는 거고, 최근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제 폭발적인 랠리가 임박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즉 세력들은 지속적으로 이 XRP의 물량을 매집하면서 메가펌프의 움직임을 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건 현재 이렇게 가격 하락 흐름이 만들어줄 때 저로의 저점에서의 매수 기회 놓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러시아가 다시 한번 3차 대전까지 엄포를 한 가운데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더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이 된다면 우리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도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는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시장의 움직임과 세력들의 움직임 패턴 파악을 하고 실시간 차트 분석을 통해서 언제 어떻게 비중을 조절하고 비중과 매수가 잡고 들어가셔야 되는지 그 모든 자료를 발빠르게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되십니다.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떤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이라도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